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아임쪼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수인분당선 야탐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그런데 단지 구성이 좀 많이 헛갈렸던 장미마을 1단지 동북코롱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여수천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장미마을 8단지 현대, 매화마을 1, 2단지 공무원 아파트, 그리고 3단지 주공까지 임장했습니다. 그럼 야탑동 임장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어떤 꽃 이름을 가진 마을, 그리고 어떤 산책길을 따라서 아파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번 시간 첫 아파트는요, 지난 시간 마지막 아파트인 매화마을 3단지 주공에서 남쪽의 여수천을 건너서 위치한 매화마을 주공 4단지입니다. 1993년 5월 준공이고요. 7개 동이고 643세대예요. 전용 4.1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가 22년 4월에 6억 7,5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3월에 3억 6천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2024년 2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요. 전용 4.1 기준 매매 호가가 4억 9,900부터 6억 6천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5천부터 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용 3.5하고 4.1에 비교적 작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복도식입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여수천하고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중탑초등학교예요. 지난주에 봤던 매화마을 공무원 1, 2단지하고 매화마을 3단지 모두 이 중탑초 배정이었죠. 바로 이 매화마을 주공 4단지가 바로 그 중탑초의 초품화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모습을 보이지만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평수가 작아서 신혼부부들이나 1인 가구가 거주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간거리가 확실히 넓은 느낌이죠. 저기 오랜만에 보이는 이불 터는 모습 정겹습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뭔가를 바깥에다가 팡팡 털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스타일러에도 잘 안 들어가고 욕실에서 털기도 애매하고 군대에서 그 모포 털듯이 아주 그냥 팡팡 털어줘야 속이 시원한데 말입니다. 정문 기준으로 야탐역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면은 10분 안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상수도관을 성남시 지원으로 모두 교체해서 여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녹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엘리베이터도 교체했다고 합니다. 단지 안쪽에는 어린이집도 보입니다. 저 건물이 전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데 말이죠. 하긴 뭐 한때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정문 쪽으로 보이는 이 상가 건물 외벽색은 참으로 다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신교대였나? 보충대였나? 아무튼 그 시절 군대 어딘가의 건물도 이런 색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 세대 아이들은 군대 안 가고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공중전화 2대까지 합세해서 레트로한 느낌을 물씬 풍겨주는 매화마을 주공 4단지였습니다. 다음은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위치한 매화마을 현대 벽산입니다. 1994년 11월 준공이고요. 10개 동이고 252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6억 9천 기록이 있고요. 5구 기준 전세 최고가는 21년 5월에 4억 5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호가가 7억부터 8억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3,500부터 4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5이라고 전용 5구 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가 3, 4층의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튼튼한 하체를 만드는 건강한 건물 설계입니다.
주차는 역시나 빡빡한데요. 그래도 작게나마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야탐역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여기 산책하기 좋다고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어릴 때는 집 근처에 이런 공원이 있으면은 맨날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뭐 건들건들하고 시끌시끌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가 않네요, 잘. 이것도 역시 애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도 역시 초등학교는 중탑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이 근처에는 딱히 그 상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편의점 구매 외에는요, 야탄역까지 좀 나가야 됩니다. 임장을 다니다 보면 단지 모서리 쪽에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쪽문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낭떠러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금방 쪽문을 찾았네요. 다들 사람 조심, 차 조심, 추락 조심. 다음 단지로 가는 길에 상희공원이라는 작고 조용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기념탑을 보니까요, 훈련 중에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그 전투기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순직하신 이상희 대위님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 대위님. 다음은 상희공원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매화마을 동신건영 2차입니다. 1995년 3월 준공이고요. 12개 동이고 240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7억 5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역시 8월에 4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호가가 6억 7천부터 7억 5천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는 올라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전용 5구로만 구성된 4층짜리 단지입니다. 야탑동에는 유독 이런 저층 단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입구에 차단기는 별도로 없고요. 단지 안쪽에는 일부 통로를 차량 진입이 불가하도록 차단해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차가 없는 길은 더더욱 조용하고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 아니 구축 빌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는 모두 지하 주차장에만 할 수 있게 해놔서 안전한 지상 공간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게다가 이 지하 주차장은요, 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치고는 정말 앞서 나간 생각이네요. 원래는 단지 입구에 세워져 있었을 텐데 이쪽으로 옮겨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단지 배치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도로명 주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2012년 이후에 만들어진 걸 텐데 왜 이 안쪽에다 세워놨을까요? 지금 이 길이요, 전부 차가 못 들어오는 길이니까 애들 놀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딱지도 치고 구슬 치고 얼음땡 하고 말뚝 받고 다방구 하고 신나게 뛰댕겨도 차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면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켜진 부엌에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 마냥 샤샤샤샤샥 각자 집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 골목은 고요해지겠죠. 요즘엔 아닌가? 다 학원에 가 있을까요? 야탐역까지 도보로는 15에서 20분 거리고요. 단지 뒤쪽에서 마을버스 타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배정초등학교인 중탑초등학교까지도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구미동 임장했을 때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빌라만 가능한 제1종 주거지역에서요.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재건축이 된다면 아마도 오겠죠. 그날이 언젠가는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매화마을 건영 1차입니다. 1995년 1월 준공이고요. 11개 동이고 248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2년 5월에 7억 6,7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6월에 4억 6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호가가 6억 9천부터 7억 8천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2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전용 5구로만 이루어진 4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요. 수영장이나 각종 문화센터 강좌 그리고 청소년 관련 강좌가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방금 봤던 동신관역 2차하고 단지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외벽 도색도 여기가 조금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동간격도 조금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약간의 경사가 있긴 하지만 불편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차는 거의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만 하게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이 단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사람이나 차가 눈비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탑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도 바로 단지 앞쪽에 있어서 좀 편하고요. 단지 바로 북쪽으로는 상희공원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는 야탑천이 있어서 그날 기분에 맞는 산책 코스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작아서요. 한 바퀴 금방 돌고 나왔습니다. 작지만 장점이 참 많은 단지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쪽으로 야탑천을 건너서 위치한 목련마을 영남입니다. 1995년 9월 준공이고요. 4개 동이고 294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2월에 9억 5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2월에 6억 7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호가가 8억부터 9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올라와 있는 매물이 없네요.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야탑동 임장을 하면서 장미, 매화를 지나서 이번에는 목련입니다. 저 어렸을 때 집 마당에 큰 목련나무가 있었거든요. 매해 흐드러지게 피던 하얀 목련꽃이 생각나네요. 입구에는 1층짜리, 그러니까 작지만 있을 거 다 있는 단지 상가 있고요. 단지 배치도에서 보이듯이 단지 바로 위쪽에는 야탑천이 지나고 있고 바로 서쪽에는 상탑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품화예요. 그리고 단지 남쪽으로는 작지만 산이 있습니다. 완벽한 남북이 거꾸로 된 배산 임수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야탑동에서 거의 동쪽 가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탑역까지 걸어서 가려면요 거의 30분 정도 거리인데요. 바로 근처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교체되었다는 소식도 확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탑초등학교는 총학생 수 387명 그리고 하급당 학생 수 21명인 작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역세권에서는 벗어난 좀 한적한 동네인 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야탑동 임장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야탑동 가장 멀리 동쪽까지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위기의 단지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장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단지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내비 찍고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핸드폰으로 봤던 이 동네 모습하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아파트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쪼랩은 다음 주에 야탑동 마지막 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